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평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집니다. 입이 한쪽으로 살짝 돌아가고 말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머릿속에서는 말이 떠오르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만 나옵니다.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늦어집니다. 이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뇌졸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나는 매일 걸으니까 괜찮습니다. 혈압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오랜 시간 조용히 변화가 쌓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겁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위험을 가진 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음식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오늘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왜 추운 날과 짠 음식이 혈압과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지, 어떤 식습관이 혈관을 돕고 어떤 건강기능식품 믿음이 오히려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전에 없던 심한 두통과 어지럼이 생기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손을 주무르거나 바늘로 따거나 물을 마시고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음식도 영양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상이 몇 분 뒤에 좋아졌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막혔다가 풀린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뇌졸중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 병원에 안 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잠깐 좋아진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겨우 버텨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몇 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뇌혈관이 조용히 위험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낡은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붙습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이 흔들리고 콜레스테롤이 관리되지 않고 짠 음식을 오래 먹으면 그 찌꺼기가 더 잘 쌓일 수 있습니다. 수도관 안쪽이 좁아지듯 혈관 안쪽도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이 조금 좁아져도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몸은 참 잘 버팁니다.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고 남아있는 길을 통해 어떻게든 뇌로 피를 보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길이 조금씩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걸리면 흐름이 막힙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뇌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은 쓰러진 뒤 대처하는 병이 아니라 쓰러지기 전부터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여기에서 겨울과 추운 날씨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도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과 혈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 혈관이 딱딱해진 분, 당뇨가 오래된 분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부담은 커집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라면 국물, 찌개 국물을 자주 드시면 몸은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은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안쪽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염증과 혈전 위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드십니다. 특히 문제는 소금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김치국물, 젓갈, 국, 찌개, 라면, 햄, 어묵, 각종 소스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해도 국물을 다 마시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물 절반 남기기입니다. 찌개 건더기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라면을 드실 때도 국물은 남기십시오. 작아 보이지만 혈압 관리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살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셨고 동네에서 건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늘 짠 반찬이 있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얼큰한 찌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짠 찌개를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졌지만 몇 분 뒤 좋아졌습니다. 가족은 놀랐지만 어르신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강하게 권해 병원으로 갔고 검사에서 뇌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그냥 넘겼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짠 식습관의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압, 식사, 약, 수면, 흡연, 당뇨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메가3, 크릴오일, 은행잎, 각종 수입 영양제, 광고를 보면 마치 혈관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약도 아니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식품을 챙긴다고 약을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은 현재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방된 것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은 그 기초 위에서 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두 가지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일부 보충제를 함께 드실 때는 출혈 위험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은 보충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고에서는 오디, 블루베리, 석류를 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색이 진하고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식물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식단 안에서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혈관을 청소하거나 막힌 혈관을 뚫거나 뇌졸중을 막아주는 약처럼 작용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다만 짠 간식, 단과자, 가공식품을 줄이고 그 자리에 적당량의 과일을 넣는 것은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입니다. 오디는 검붉은 색이 특징이고 식이섬유와 식물성 색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단맛은 아니어서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냉동 오디를 드신다면 설탕을 넣어 갈지 마십시오. 꿀이나 시럽을 더하면 건강 간식이 아니라 단 음료가 됩니다. 오디는 작은 그릇에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조금 넣거나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심혈관 건강 지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약처럼 빠르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드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잼이나 설탕이 든 블루베리 음료는 다릅니다. 블루베리 잼은 대부분 설탕이 많습니다. 블루베리 주스도 당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째로 드십시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맛도 좋고 식탁에 다양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석류 음료는 당분이 많은 제품이 많습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로 드시거나 무가당 제품을 소량 선택하십시오. 당뇨가 있거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주스 형태를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사 직후 후식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조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밥을 많이 먹고 바로 단 과일까지 많이 드시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은 식사 직후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식사와 식사 사이에 작은 양으로 드십시오. 과일은 큰 접시가 아니라 작은 그릇입니다. 오디 반 컵, 블루베리 한 줌, 석류 작은 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이제 아침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움직이기 쉬운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차가운 화장실로 급하게 가면 어지럽거나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어지럼이 있는 분, 겨울철 차가운 집에서 일어나는 분은 더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주먹을 쥐었다 펴고 깊게 숨을 몇 번 쉬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앉으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다시 몇 초 기다린 뒤 일어서십시오. 이 과정은 길어야 3분입니다. 3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넘어짐과 어지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서두르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건강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혈관을 위해 무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는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겨울 새벽에 갑자기 산에 오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운동 시작 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운동은 식사 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후에 각각 10분씩 걸으면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나누어 걸으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지를 걸으십시오.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혈관 습관입니다. 이제 약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끊지 마십시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끊고 싶다면 먼저 혈압 기록, 혈당 기록,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무서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정확히 먹고 필요가 줄면 의사와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일주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국물 습관을 확인하십시오. 찌개 국물, 라면 국물, 김치 국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부터 절반만 남기십시오. 둘째 날에는 혈압을 재보십시오.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고 기록하십시오. 한 번 높은 것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셋째 날에는 과일을 바꿔보십시오. 과자나 달콤한 빵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이나 오디 작은 그릇을 선택하십시오. 당뇨가 있다면 양을 더 조심하십시오. 넷째 날에는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3분 습관을 해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약 봉투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슨 약을 왜 먹는지 적어보십시오. 모르면 약국이나 병원에 물어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가족과 응급 신호를 공유하십시오. 얼굴 처짐, 팔 힘 빠짐, 말 어눌함,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심한 두통. 이 증상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이 일주일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화려한 비법보다 반복되는 기본에서 지켜집니다. 싱겁게 먹기, 혈압 재기, 약을 꾸준히 먹기, 걷기, 금연하기, 술 줄이기, 잠잘 자기,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먹기.
이 기본이 쌓여 뇌혈관을 지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보느라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집 마련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내 몸은 뒤로 밀어왔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건강하게 걷고, 맑은 정신으로 식탁에 앉아있고, 자식들에게 병수발 걱정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짠 음식을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혈관이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매일 짠 국물과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면 그 안전장치가 계속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식사는 식사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치도 줄여야 합니까?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빼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김치를 드실 때 국물을 짜서 드시고 한 접시 가득이 아니라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 드십시오.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 오래 숙성되어 짠맛이 강한 김치는 더 조심하십시오. 싱겁게 담근 김치를 선택하거나 물김치도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입맛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져도 몇 주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혈관에 좋다면서 왜 양을 줄이라고 합니까? 과일에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당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분이 과일을 큰 접시로 드시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 마시면 더 빨리 많이 들어갑니다. 씹어서 먹을 때는 한 줌 먹고 멈추지만 갈아 마시면 몇 배 양이 한 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일은 통째로 작은 양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과일도 양이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 중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 부담이 적고 몸에 맞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편하면 블루베리, 오디가 집에 있으면 오디, 석류를 좋아하면 석류.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잼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가장 비싼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손발 저림은 모두 뇌졸중 신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발 저림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말초신경 문제, 당뇨성 신경병증, 혈액순환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쪽 팔다리만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몇 분 뒤 좋아져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은 언제 재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커피나 식사 전 조용히 앉아서 몇 분 쉰 뒤 재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재보십시오. 한 번 나온 숫자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높게 나오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면 진료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계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두십시오. 이제 한 달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소금 줄이기 주간입니다. 국물 절반 남기기를 시작하십시오. 라면 국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젓갈과 장아찌는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바꾸십시오. 햄, 소시지, 어묵, 즉석식품도 줄여보십시오. 소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 파, 양파, 식초, 레몬, 깨, 들기름처럼 향을 살려 맛을 만드는 것입니다. 짜게 먹지 않아도 음식은 충분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는 혈압 기록 주간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십시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면 병원에 상담하십시오.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무조건 혈압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증상이 없다고 혈압이 괜찮다고 믿지도 마십시오. 고혈압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는 걷기 주간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차도록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의자를 잡고 발꿈치 들기부터 해도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피가 돕니다. 혈관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넷째 주는 가족 응급 대처 주간입니다. 가족끼리 뇌졸중 신호를 외워두십시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양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를 냉장고 문에 적어두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은 이웃이나 자녀에게 평소 건강 상태를 알려두고 비상 연락 방법을 정해두십시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둔 약속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무조건 야단치지 마십시오. 평생 익숙한 입맛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바꾸십시오. 아버지, 오늘은 국물 반만 드셔볼까요? 어머니, 김치는 조금만 덜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혈압 같이 기록해봐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십니다. 건강관리는 설득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부모님께 비싼 영양제를 사드리는 것도 마음입니다. 하지만 혈압계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병원 예약을 함께 챙기고 약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선물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식탁과 약봉투와 혈압 수첩을 살펴보는 것도 효도입니다. 여러분, 뇌혈관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다는 느낌은 때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높아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혈당은 흔들려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좁아져도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혈압 기록, 혈당 기록, 약 복용 기록, 증상 기록.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진료실에 오실 때도 이 기록이 있으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뇌혈관에 아주 큰 부담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연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술도 줄이십시오. 과음은 혈압을 흔들고 수면을 방해하며 약 복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담배와 과음에서 멀어질수록 편안해집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낮에 계속 졸리다면 수면 무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단순한 코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과 뇌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만 가지고 끝내지 마십시오. 불안은 행동으로 바뀔 때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국물부터 줄이십시오. 혈압계가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기록하십시오. 내일 식사 후 10분 걸으십시오. 이번 주 안에 약 봉투를 정리하십시오. 한 달 뒤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혈관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응급 신호를 아는 것, 혈압을 관리하는 것, 짠 음식을 줄이는 것, 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 것, 식사 후 걷는 것, 금연하고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살피는 것, 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강합니다. 우리 몸은 평범한 습관에 매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졸중 의심 증상은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잠깐 좋아져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 추운 날과 짠 음식은 혈압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물과 가공식품의 나트륨을 줄이십시오. 셋째,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일 뿐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넷째, 오디, 블루베리, 석류 같은 과일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약이 아닙니다. 설탕을 더하지 말고 적당량 드십시오. 다섯째,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으십시오. 여섯째, 혈압과 혈당은 기록하고 관리하십시오. 느낌보다 숫자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국물 절반 남기기, 식사 후 10분 걷기, 혈압 기록하기,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과자 대신 베리류 조금 먹기. 그 한 가지가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반복되면 혈관은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오래도록 가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을 맑은 목소리로 오래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건강 공부를 함께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짠 음식 습관이 있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정보가 한 가족의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김성준이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십시오.